바쁜 하루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의 상인들도 새벽 시장에서 쌀값 오름과 밀수 위험 속에 같은 불안을 느꼈어요. 이 시장의 생생한 리듬은 당신의 내일 경제 걱정을 녹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사할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 속 따뜻한 호롱불에 몸을 맡겨보세요. 어둠이 아직 세상을 감싸는 새벽, 시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 문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곧 다가올 소란의 전조가 되었다. 조선의 16세기 한양의 명동시장 문 앞, 당신은 차가운 이슬에 젖은 흙길을 밟으며 서 있다. 발밑에서 축축한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멀리 한강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게 느껴진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이미 어둠 속에서 불꽃이 깜빡인다. 호롱불의 따스한 주황빛이 나무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문지기 할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먼저 들려온다. 열어. 오늘 쌀값이 또 오를 거다. 그는 문살을 밀치며 소리친다. 당신은 그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다. 순간 세상이 폭발한다. 새벽의 고요가 거짓이었다. 수십 명의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짐수레를 끌며 서로를 밀치고 있다. 공기 중에 쌀뜨물의 신맛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막 퍼지는 기름 짓는 소리가 뒤엉켜 코를 찌른다. 한 할머니가 커다란 소태쌀을 부으며 밥풀, 뜨거운 밥풀 사가소라고 외친다. 솥 아래 장작이 타오르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증기가 피어오르며 당신의 얼굴을 스친다. 따뜻함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녹인다. 주위를 둘러보니 시장은 거대한 벌집 같다. 중앙에 쌀 상인들의 구역이 펼쳐져 있다. 거대한 지게꾼들이 80kg이 넘는 쌀볼을 어깨에 메고 오간다. 그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린다. 이 보는 평안도 쌀이요, 한도의 백전. 한 상인이 손님을 붙잡으며 소리친다. 하지만 그 뒤편 그림자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온다. 향료는 비밀 가격이요. 관리가 오기 전에 향신료 밀수꾼이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후추와 계피가 자루 속에 숨겨져 있고 그 냄새가 은은히 퍼진다. 한 잘못된 거래, 한 번의 밀고로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천천히 걸어보자. 당신의 발걸음이 시장의 리듬에 스며든다. 왼편에서 생선장수 아낙네들이 고기를 썰며 신선한 광어, 오늘 잡은 거요 라고 부른다.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리고 피가 흙바닥에 스며든다. 공기에는 짠내와 피비린내가 섞여 생존의 냄새를 풍긴다. 오른편으로는 채소 행상인들. 무와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아침 이슬이 반짝인다.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물을 씻으며 물장구를 친다. 그 물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악이 된다. 이 장면 속에 조선 경제의 심장이 뛴다. 16세기 중종과 인종 시기, 한양의 시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은 농업 중심의 자연경제에서 점차 화폐 경제로 전환 중이었다. 쌀이 화폐 역할을 했고 백정과 동전이 부쩍 유통되기 시작했다. 에 따르면 명동시장은 한양 4대 시장 중 하나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1만 명 이상이 오갔다. 쌀값 변동은 왕실의 세수에 직결되었고 상인들은 백성의 종이라 불리며 멸시받았지만 실은 왕조를 지탱하는 혈관이었다. 다시 시장 안으로. 이제 해가 솟아오르며 하늘을 물들인다. 불빛이 더 선명해지고 소리가 절정에 달한다. 한 구역으로 가보자. 직물시장. 비단과 무명이 바람에 펄럭이며 색색의 물결을 이룬다. 전라도 비단이요. 왕비께 올린 품질. 상인이 손님의 손을 잡아 만지게 한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진다. 하지만 이 비단 뒤에는
세금 탈루에 어둠이 도사린다. 지방 영주의 불법 직물 밀수가 왕실 감시에 쫓기며 시장을 누빈다. 한 상인이 속삭인다. 이건 관직 뇌물용이요. 입소문 나면 끝장. 당신은 이제 군중 속에 섞여간다. 어깨가 부딪히고 누군가의 짐이 팔을 스친다. 땀 냄새, 흙 냄새,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를 채운다. 한 노점에서 따끈한 호떡이 구워진다. 기름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설탕의 달콤한 향이 입맛을 자극한다. 아이 하나가 손을 내밀며 할아버지 하나만 하자 노파가 웃으며 건넨다. 이 순간 시장은 생명의 무대다. 가난한 농부가 쌀 한 되를 팔아 가족을 먹이고 부유한 양반이 향신료를 사들여 권력을 유지한다. 줌아웃으로 보자. 이 시장은 조선의 은밀한 경제를 드러낸다. 공식적으로는 국영무역이 지배했지만 시장은 민간 무역의 온상이었다. 에 기록된 바 한양시장은 연간 100만 석의 곡물이 거래되었고 이는 왕조 예산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부패가 만연했다. 쌀 상인들은 등급 조작으로 백성을 속였고 향신료 밀수는 명나라와의 금지 무역에서 왔다. 세종 때 제정된 과세법이 무너지며 시장은 생존의 전쟁터가 되었다. 한 잘못된 거래는 파산을, 성공은 부를 가져왔다. 이 혼돈이 조선의 번영을 뒷받침한 것이다. 다시 줌인. 오전이 깊어지며 시장은 절정에 오른다. 한쪽에서 소고기 행상이 시작된다. 드물고 비싼 쇠고기가 썰리며 피가 흘러내린다. 한근의 천전 군중이 몰려들고 흥정이 시작된다. 아닙니다. 800전 주시오. 목소리들이 뒤엉켜 소음의 파도가 된다. 당신은 그 속에서 한 할아버지를 본다. 그는 낡은 자루에 쌀을 담으며 손을 떤다. 어젯밤 비가 와서 수확이 줄었고 오늘 팔아야 가족이 살 수 있다. 그의 눈에 스며든 절박함이 느껴진다. 이제 약초 골목으로 쑥과 인삼뿌리가 말라붙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건 백년근이요. 병고침. 노인 의원이 손님을 진찰하며 처방한다. 공기 중에 약초에 쓴 향이 스며들어 마음을 진정시킨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림자가 있다. 가짜 약초가 섞여 백성을 속인다. 조선 후기 의지식이 시장에서 왜곡되며 생명을 걸고 거래된다. 점심 무렵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다. 국수 국물이 끓는 소리, 만두가 지글거리는 소리. 당신은 한 그릇을 사 먹는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녹는다. 주변에서 이야기꾼이 모여든다. 임금님, 소식 들었소? 왜구가 또... 그들의 속삭임이 정치의 맥박을 전한다. 시장은 정보의 중심지였다. 역사적으로 이 시장은 조선 사회의 축소판이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가 뒤섞여 계급의 경계를 허문 유일한 공간. 인종실록에 따르면 시장규제법이 반복 제정되었으나 실패했다. 왜냐하면 백성의 생계가 여기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쌀값이 오르면 굶주림이, 내리면 폭동이 일어났다. 16세기 한양 인구 20만 중 절반이 시장 경제에 의존했다. 이 잊힌 번영에 무는 제국을 먹여 살린 숨겨진 동력이었다. 해가 기울며 시장이 변한다. 오후 물건이 줄고 피로가 쌓인다. 상인들이 짐을 정리하며 서로 정산한다. 오늘 100냥 벌었소. 웃음소리가 섞인다. 하지만 어둠이 다시 들이우면 밀수꾼들이 슬그머니 움직인다. 호롱불 아래에서 금고의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진다. 당신은 문으로 돌아온다. 이제 문이 닫히며 하루가 끝난다. 하지만 내일 새벽 다시 그 소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 시장의 맥박은 조선의 숨결이었다. 생존과 욕망, 번영과 파멸이 뒤엉킨 곳.
당신은 이제 그 문을 나서며 고요한 밤 속으로 스며든다. 편안한 잠에 들며 그 시대의 메아리를 꿈속에서 느껴보자. 비단 자락이 바람에 스치며 속삭이듯 흔들리는 가운데 시장 한복판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채취된 인삼 한 뿌리가 금덩이만큼의 가치를 매기는 이곳. 조선시대의 장터는 평화로운 거래와 반란의 불씨가 뒤엉킨 혼돈의 심장부였습니다. 태양이 정고를 지나며 뜨거운 열기를 뿌리는 한양의 남대문 장터. 먼지 쌓인 흙길 위로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갑니다. 공기 중에는 구운 밤향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은은한 약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합니다. 발밑의 땅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단단히 다져져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맥박을 튀깁니다. 당신은 이제 이 장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왼편에서 비단 상인이 소리칩니다. 이 한필 중국 사천에서 온 최상급 생사예요. 왕비의 치마처럼 부드럽지요. 그의 손에 쥔 붉은 비단은 햇살을 받아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맞은편에서는 문신으로 뒤덮인 무사들이 칼집을 열고 날카로운 검신을 드러냅니다. 이 검, 명나라 장인 손에서 나온 거요. 한번 휘두르면 바람이 갈라지죠. 그들의 팔뚝은 핏줄이 붉어진 채 거래의 흥분으로 떨립니다. 멀리서 세금 징수관의 방울소리가 다가오자 상인들은 재빨리 물건을 가리며 속삭입니다. 어서 저놈들 피하세요. 조정의 손길이 닿으면 다 뺏기요. 이 장면의 생생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발소리가 빽빽한 인파를 헤치며 코끝에 스며드는 향신료 냄새가 당신을 감쌉니다. 후추와 계피, 먼 서역에서 온 육두구가 자루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노파가 손님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 인삼 100년 묵은 거예요. 한 입 베어 물면 기운이 솟아요. 왕도 이걸로 불로장생 꿈꾸셨다지요. 실제로 조선시대 인삼은 국보급 자원이었어요. 상안에서 캐낸 뿌리는 무게로 따져 금값에 거래됐습니다. 17세기 기록에 따르면 한양 장터에서 한 양짜리 인삼은 100냥 은으로도 안 바뀔 때가 있었죠. 이는 조선의 경제를 뒷받침한 핵심이었지만 동시에 부패의 씨앗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조정의 독점 정책을 피해 몰래 거래하며 때론 양반들마저 이 어두운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세요. 장터 구석 그림자 진 천막 아래에서 금기된 속삭임이 오갑니다. 이번에 명나라에서 온 금서 읽어보셨소? 성리학 밖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서책 상인이 손님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책은 조선의 금서목에 오른 것들입니다. 천문학 서적이나 서양의 기계 설명서, 심지어 불경까지. 이 거래는 단순한 책 보따리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조선 장터는 정보의 블랙마켓이었습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후 명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금지된 지식이 스며들었죠. 이러한 금서 유통은 후에 실학의 싹을 틔웠고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잘못된 속삭임이 발각되면 차명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먼지 구름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뺨을 스치는 그 바람 속에 무사 한 명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칩니다. 이 가격이면 백성의 피땀이야. 비단 상인과 흥정이 격해지며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문신 무사들은 조선 초기부터 장터를 지키던 호족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용과 호랑이는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를 상기시킵니다. 실제 역사에서 조선 장터는 무기거래의 온상이었어요. 왕조의 군역제 아래 검과 창은 엄격히 통제됐지만 장터에서는 몰래 오갔습니다. 15세기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양 장터에서 불법 검거래가 적발돼 수십 명이 처벌됐죠. 이곳에서 형성된 동맹은 때론 반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1811년 홍경래 나는 장터 상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됐어요. 천막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제 당신은 과일 행진으로 이동합니다. 복숭아와 수박이 산처럼 쌓여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복숭아 개성에서 온 거요. 한 입 베면 꿀처럼 달아요. 하지만 그 뒤편에서 세금 징수관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지팡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공기를 긴장시킵니다. 상인들은 재빨리 물건을 땅에 묻거나 허공에 흩뿌리며 증거를 없앱니다. 조선의 세금제도, 공납법은 장터를 옥죄었습니다. 변화비단, 인삼을 조정에 바쳐야 했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장터 상인 10명 중 7명이 탈세를 시도했다고 해요. 이 교묘한 회피술은 조선 경제의 생명줄이었지만 왕조의 재정 고갈을 초래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약자의 골목입니다.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 속에 환관 복장에 사내가 서 있습니다. 이 영지버섯 궁중에서 쓰는 거요. 폐에 좋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당신의 어깨를 스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은 장터에서 꽃피었습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조차 장터 약재를 연구했죠. 하지만 여기서 거래되는 불로초는 때론 독이었습니다. 18세기 연인군 일기에 기록된 바 상인들이 가짜 인삼으로 양반들을 속여 화를 불렀습니다. 이곳의 거래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선 사회의 계층 이동 도구였습니다. 천민 상인들이 불을 쌓아 양반 지위를 사는 투기가 성행했죠. 장터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며 오후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리고 광대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장구 타는 소리가 리듬을 타며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한 광대가 소리칩니다. 이 칼춤 보세요. 명나라 건법이요. 관중들의 환호 속에 칼날이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반정의 암시입니다. 조선 장터는 문화의 무대이기도 했어요. 판소리와 탈춤이 여기서 태어났고 민중의 불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9세기 기록에서 장터 공연이 조정의 감시를 피해 반란 감정을 키웠다고 해요. 이제 당신은 장터 한 구석,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있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코를 간지립니다. 맞은편 노인들이 모여 속닥입니다. 이번 해추가 너무 세서 다 망할 판이야. 그들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는 조선 후기의 암울함을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장터는 사회의 거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후 경제 붕괴 속에서 장터가 부흥하며 민중 경제를 지탱했죠. 하지만 청나라와의 계양 압박으로 장터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류 직전 한양 장터는 금지된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구 함선 소문이 돌며 상인들은 무기를 비축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며 장터를 휘감습니다. 비단 자락이 스치고 칼날이 번뜩이며 속삭임이 메아리칩니다. 이곳 조선의 바자르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전장, 지식의 은신처, 생존의 무대였죠.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장터의 소음이 멀어집니다. 인삼향이 스며들고 북소리가 고요한 꿈속으로 녹아듭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 역사적 혼돈 속에서 평화로운 잠에 들어보십시오.